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가수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외국의 어느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기획인데, 대개 유럽의 어느 거리를 무심히 지나치던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결국 박수와 탄성이 쏟아지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훌륭한 공연과 이국적 풍광을 세련되게 버무린 이 프로그램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가수나 제작진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요. 제가 불편한 건 그 기획에 내면화되어 있는 힘의 질서와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이미 최고의 가수들을 왜 마실 나온 그 동네 행인들한테 인정받겠다고 용을 쓰게 만드나. 이미 우리 관객과 시장에서 검증된 가수들인데, 거기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 마땅한 아티스트들인데 뭘 입증하겠다고 그러나. 왜냐, 상대가 유럽의 백인이거든요. 우리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들이거든요. 머릿속 질서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18세기 했다면 그 행위는 중국인이었을 거고, 20세기 전반부였다면 일본인이었을 것이며, 20세기 후반부부터는 백인들이 그 자리를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백인들을 그래서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힘세고 잘 산다고 비굴하지 말고, 나보다 약하고 못 산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삶의 태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TBS의 류밀희입니다. 저는 저만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스틴 비버가 종강역 앞에서 버스킹을 왜 하겠으며, 설사 그걸 했다고 종로 구민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박수 치는데 비버가 왜 감격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톱 가수가 그 동네 마실 나온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겠다고 용을 쓰는 게 불편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유럽 백인이 아니면 그 기획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볼리비아나 에티오피아 가면 더 못 알아보겠죠. 그런데 그런 기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아서 뿌듯한 기분을 느끼려면 나보다 힘의 질서상 우위에 있는 존재하니까, 그게 이 기획의 출발점이고, 그게 저는 불편한데 안 불편한가 봐요. 그렇게 그 힘의 질서가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도가. 그리고 그걸 완전히 내면화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기획이 뭐가 잘못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된 건데, 이런 식의 세계관은 나보다 못하면, 그러면 그만큼 그 못한 이들에게는 함부로 굴어도 되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제작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군요. 나보다 돈 많고 강한 존재라도 아부 떨거나 비굴하지 말고, 나보다 약하고 없는 존재라도 거들먹거리고 군림하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남의 나라 성적이 들고 집회 나가는 겁니다. 예.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왜 구구가 나가요? 그 구구가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질서를 재편해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안 하길래 당분간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될 일이 많다. 자, 이번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시점인데 하필 귀국하는 바람에 저랑 놀고 있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듯이 보이는 김영대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도권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드 네, 그 중계를 제가 처음으로 그 중계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 뉴스공장과 다스베이더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준비해 오신 주제가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 좋아. 그 전에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네. BTS가 자기 노래 다이너마이트 2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힘을 쏟아서 1위를 만들 생각 안 하고 세비지 러브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곡에다가 그 믹싱에 참여해가지고 그걸 1위를 만들어 줬냐. 남 좋은 일을 시켰네? 근데 그게 아니래. 요새는 유명 가수들이 콜라보. 그러니까 자기 팬덤의 저변도 넓히고 팬덤 품앗이. 너 팬덤이고 내가 팬덤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야 등수수 높이고 야 그렇게 하자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이제 주류 음악계가 BTS랑 이걸 해서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불황 타겟책? 과거에 김연아 선수 밴쿠버 올림픽 때 보면은 이 주간 방송사인 NBC가 김연아 선수를 마치 자국 선수처럼 묘사를 해요. 유나킴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니까 자국 스타가 없거나 뭔가 동력이 떨어질 때는 미국 산업이 늘 외부에서 수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스틴 비버 이후에 팝스타의 계보가 지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등장한 팀이 BTS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2017년, 16년 이 즈음부터 이미 미국의 시상식이나 언론들이 BTS를 K-팝 스타도 아니고 글로벌 팝 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기 방송에 부르기 시작해요. 한국 그룹이라는 말도 뺍니다. 마치 자기 산업의 대체제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음악계가 활용 가치를 발견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상업적으로 자기도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이제 한 2016년, 17년부터 이미 사실은 포착이 되고 있었죠. 나의 눈에는.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A급들이 BTS와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BTS의 팬덤에 업혀가지고 비영어권에서 진출하고 상업적 이익도 얻고 이런 발상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미국 유명한 가수 잘 모릅니다. 몰라요, 이제.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인데 네. 요새는 사실 미국에 아무리 팝스타라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위를 하는 가수들조차도 몰라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1위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알려졌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 로컬 시장이 다 각자 자기 스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미국의 팝스타가 탑다운식으로 모든 나라에 다 팝스타로 맞아요. 이렇게 강제될 수가 없는 지금 그건 시스템입니다. 확실해. 요즘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는 미국의 팝스타가 전 세계에 그냥 팝스타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미국의 팝스타지만 아시아권 이런 데서는 지명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BTS를 보면 어느 문화권 가리지 않고 뭐 중동, 뭐 아프리카까지도 진출한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BTS가 더 슈퍼스타죠. 단지 미국인이 아닐 뿐. 그럴 경우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메인스트림 산업에서 BTS를 동업자로서 끌어들여서 업혀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미국의 그렇게 안 유명한 스타라도 그들의 오프닝 밴드로라도 서서라도 지명도를 쌓아서 걔네들 콘서트에 나가보려고 했지. 그렇습니다. 게스트 가수로. 지금은 거의 동등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미 나온 결과만을 봐도 미국의 최고의 뭐 랩스타, 팝스타, 뭐 락스타 이런 사람들이 BTS와 함께 곡을 내고 싶어 하고. 당연하겠지. 그렇죠. 미국 시장 말고 아니 BTS 등이 업혀가지고 남미도 가고 뭐 동남아도 가고 막 다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식들이. 최근에 BTS가 뭐 곡을 같이 자식들이. 썼거나 네, 피처링을 했거나 이런 곡들 중에 실패한 곡이 없어요. 아니 피처링 했더니 1위 해버리잖아. 네, 정확히는 이제 이번에 1위한 세베지 러브란 곡은 이 리믹스라고 합니다. 리믹스. 원래 존재하는 곡이거든요. 이 제이슨 딜룰러라는 사실 그 사람도 뭐 유명한 가수입니다만은 모르시죠? 예, 몰라요. 근데 1위는 못했어. 그렇죠. 리믹스 세팅 1위 해버렸어. 그렇습니다. 수치를 저도 찾아보니까 소위 세일, 그 음원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리믹스가 등장하면 기존의 곡의 성적과 합쳐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곡에 한해서만은
따로 했어요, 리믹스를. BTS의 곡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BTS가 오늘 1, 2위를 모두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가. 이거는 기존 곡에 더하지 않고 그쵸. 그냥 별도로 통계를 잡아서 네네. 왜냐면 BTS 힘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확실하니까. 그럼 자기들도 이렇게 그 수치를 볼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시장에서 상업적으로도 확실히 검증된 거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곡에는 또 한글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가사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것도 아이러니하네. BTS가 재밌죠. 아이러니하네. BTS가 영어 가사로 영어 곡을 가져가다가 한글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리믹스하면서? 리믹스하면서 한글 파트를 추가를 했죠. 예. 기특한 자식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그건 영어 곡이니까 라는 꼬리표가 좀 남아 있었는데 세비지 러버 같은 경우는 한글이 들어간 곡 최초의 넘버원 곡이라는 기록을 또 하나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서는 그 상징성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데 전 동의하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비긴 어게인이 뭐 예능인데 좋은 가수 노래 부르면 좋잖아. 이해는 가는데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자기도 그렇다고. 근데 어디 가서 그거 공감 못 받으셨죠? 제가 그 비긴 어게인이 불편한 지점을 오늘 이제 뉴스 공장에서 정확히 이제 그거를 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다들 좀 시큰둥한 아니 왜 노래도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눈물도 흘리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네가 삐뚤어진 놈이야. 실력과 노래, 풍경 다 네.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뭐 비긴 어게인 얘기는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난 이게 연결된 얘기라고 생각해서 네. 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케이팝을 취재하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요. 야 진짜 BTS 인기 있어? 아니 빌보드 차트도 오르는데 왜 인기가 없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를 못하면 거 동시에 예. 그거는 인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백인 아줌마가 BTS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K-팝의 인기나 글로벌 음악의 인기 척도는 누가 실제로 지불을 하느냐, 구매를 하느냐, 누가 얼마나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느냐가 인기 가수예요. 과거처럼 절대 다수에게 똑같은 음악을 뿌리고 그것을 내 취향인지 남의 취향인지도 모르고 신청곡 보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집에 사는 백인 아줌마가 BTS를 알고 모르고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런 식 마인드가 두유노 박지성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백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우리 톡캅스가 일본 동경거리에서 일본 행인들한테 그런 버스킹을 하고 그 눈빛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막 인정받으려고 그런 기획을 만들었다. 욕먹었을 거예요. 싱가포르 거리에서 그런 기획을 해도 야 뭐하러 저런 걸 하냐? 우리 톡가수가 했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은 그게 유럽의 백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녹아있는 그 힘의 질서, 권력 지도 이게 우리한테 내면화되어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걸로. 이상한 거야. 차범근이 거기 조기축구에 가서 골 넣었다고 막 동네 사람들 박수 치니까 막 감격하는 거 비슷한 거야. 차범근이 거기 가서 왜 뛰어? 그런 거예요, 그게. 비긴 어게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모르는 이국에 가서. 이 기획 의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좀 그럴듯한 말로는 오리엔탈리즘이 이게. 예, 그게 해야 하는데 안 불편한 게 저는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왜 드렸냐면 BTS가 제이슨 들룰로라는 유명한 미국 가수지만 그 가수의 음악을 한글을 굳이 넣어서 리믹스를 해서 1위를 못했던 곡을 1위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중문화는 그것이 주는 어떤 상상력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그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지들끼리. 자신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축구도 보면 유럽 팀, 그 외의 팀, 월드 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중음악에서 팝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 팝을 의미해요. 누구도 아메리칸 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팝이라 그래요. 팝은 늘상 미국 건 거예요. 그런데 BTS가 K-팝의 최고 스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된 겁니다. 미국 음악과 월드 뮤직으로 나누어진 옛날식의 그 어떤 권력 구조,
아니라 새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혹은 이미 열렸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대중음악 씬을 바라봐야 된다. 저도 비슷한 시각이고 제가 좀 더 고급스러운데 저도 BTS가 대견한 것은 그게 우리나라 가수가 해외에서 인정받아 라는 차원하고 좀 달라요. 이게 머릿속에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의 질서, 권력 지도 이런 게 해체되는 데는 굉장히 큰 전쟁 같은 게 필요해요. 네. 지금의 세계 질서가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그 임팩트가 없으면 질서가라는 게 잘 안 변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내면화해서 백인들이 더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와 들어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쓰레빠 씻고 나온 동네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동 당연히 하겠지.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가 갔는데 감동 안 했지들이? 당연히 감동하지, 그걸 뭘 찍고 있어. 당연한데, 전 세계 어디 가서 해도 다 감동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미 검증받은 최고의 가수들은 어느 누구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응? 우주인도 감동시킬 수 있어. 그걸 백인이라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애들한테는 그만큼 거들먹거리게 돼 있어요. 이런 권력 지도를 내면화한다는 건 자기가 1등이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1등을 항상 내놓는 세월을 100년 이상 가져왔던 거야. 중국 애들이 1등, 18세기에는 우리 2등. 그 다음에 일본이 3등이었어. 근데 일제시대는 일본이 1등, 우리 그 다음 2등, 중국이 3등이었어. 근데 미국이 들어오고 나서는 미국이 1등. 이런 식으로 1등을 앞에 두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가져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 밑에가 필요해요. 1등한테 받은 그 모멸감과 스트레스, 이거를 3등한테 풀어야 되거든. 이게 해체돼야 되는데 BTS가 그걸 해체하고 있다니까? 톱, 최고, 프로들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 인정받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프랑스 어디 마실 가가지고 스레파 씻고 나온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게 불편한데 얘는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냐고 그렇게 뻔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 이때까지. 그게 그 개개인의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맞물려서 BTS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이거 지도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꺼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저도. 그래서 자꾸 이 BTS 현상을 국뽕이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바꾸고 있나 이걸 분석하고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BTS도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로 와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혹시 제가 BTS 연락처를 갖고 있냐 그 말씀 그러니까 하실 것 같습니다. 없더라고. 안 부를까 봐 더 이상. 미국의 아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BTS paved the way. BTS가 길을 닦았다. BTS가 지금 보여주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메인스트림, 그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메인스트림의 끄떡임 한 번을 받고자 이렇게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끄떡임이 이제는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이 먼저 돈을 주고,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죠. 미국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가 고작해야 월드뮤직으로밖에 퉁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BTS라는 그룹이 딱 나타나서 아니 왜 우리가 중심이 되지 못해?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라고 봐요. 한번 만들어진 지도를 뒤흔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 이제 잘 사는 데 가서 기죽지 말고 못 사는 데 가서 우쭐대지 말고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아랍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만나서 지내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국뽕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정신 세계에 굉장히 임팩트를 주고 있다. 네. 비긴 어게인, 내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 질서를 BTS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런 아미애가 우리 동강역 앞에 가지고 막 버스킹하고 지나가던 우리 종로 구민들이 오 잘하네 그 아가씨 이러는 거를 그쪽에서 만들겠냐고. 백인이니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BTS 현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흥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방송국에 요새 많이 다니면서 이게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BTS가 이런 1위를 한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든다 그러면 그래봤자 그게 뭐 아이돌 음악인데 팬이 많은 게 무슨 뉴스가 10대들이 돼? 잠깐 떠드는 건데 뭐 이렇게. 네. 이미 더 중요한 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리가 없어. 그쵸. 그냥 그 어린애들이 오타쿠 문화로 거기서 즐기고 있는 네. 거지. 네. 그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지도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그쵸. 그런 거예요. 네. 네. BTS 공연을 미국에서 직접 가보면은요, 오히려 한국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아시안의 갔어요? 그럼요. 그 로즈볼이라고 아시죠? 미식축구 하는 그 혹시 그 초대장을 받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제 돈으로 갑니다.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런 그 표를 평론가를 말이야. 안 아닙니다. 알아주고. 제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아야 또 제가 아, 자유로운 평론을 할 수 있죠. 줬는데 거절한 거예요? 온 아, 적이 없어요. 진짜 그 공연을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그냥 절반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BTS 이거는- 현상이 진짜 있어? 자기 자아가 왜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라니까. 이것도 다 연결된 얘기예요. 비긴 어게인하고 좋은 음악과 좋은 화면과 너무 좋죠. 아주 좋은 편집.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일종 오리엔탈리즘이 나는 불편하단 말이야. 그 양반들이 개개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 이 평균적 이 사회 인식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프로 불편도가 된 듯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쯤은 해야 되겠다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 나온 김에 해놓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 저번에 깔려 있는 게 잘 안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주 강하고 확고한 거예요, 그건. 내가 20대부터 배낭여행 하며 느껴왔던 거예요. 꼭 없어지는 걸 보고 싶다고. 지금 좋은 찬스를 잡은 거죠. 내가 10만 원, 20만 원 주고 굳이 찾아가서 듣는 가수. 그 가수가 길거리 마실 나온 동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서글픈 장면인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A급은 어느 나라가 있어도 A급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한 번 하면 잘 진짜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0회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의견 제작진들 미안한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 하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인식이 차고 넘쳤어요. 자, 가시죠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